이거는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수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저희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설명할 거 10번 설명해 주시고, 메일도 솔직히 뭐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메일을 보내는지,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처럼 메일을 보내도 답변은 해주시되 밑에 피드백도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뭐 리나야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보내봐. 너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지만 조금 더 문장력을 짧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하나씩 주시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응이 되게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사로 가게 되면 한국 대학생활이랑 똑같이 제가 먼저 다 챙겨야 되고, 수강 신청도 다 해야 되고, 뭐 친구들도 알아서 사귀어야 되고, 이런 걸 다 혼자 해야 되는데, 디플로마는 이제 1년 동안, 8개월이나 1년 동안 코스가 다 짜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강 신청할 필요 없고 학교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1학년 이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내가 바첼러를 안 간다고 해도 디플로마 이수하면 그 한국에서 있는 전문대 학사 그 수료증이랑 똑같은 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미래를 선택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학교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디플로마를 1학년 하다가 이거 내 성향이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빠르게 진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디플로마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단 이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은 늘지만 바첼러 들어가기 전에 전공을 바꿀 수 있다. 좀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선택 수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퀸즐랜드 공과대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도 주 전공과 부 전공을 나눠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였는데, 제 학사 플랜을 보니까 12개의 선택 과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디플로마를 하면서 그거를 아예 못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디플로마 때는 제가 있었던 학부예요. 디플로마는 학부로 들어가는데, 디플로마 오브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는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오직 저 혼자였고, 거의 90%가 중국 친구들, 그 다음에 인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중국 애들 저랑 좀 정서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랑 잘 놀고, 심지어 저랑 같이 다니는 중국 친구들은 그 친구들까지 한국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되게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좀 정을 쌓은 다음에 학사로 이제 진학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시국에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디플로마 끝나고 거의 1년 반을 휴학을 하고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 학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국 친구들은 바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가 없는 상태로 이제 학사를 들어갔는데, 반에 80%가 호주인들, 이제는. 그리고 한 10%가 중국인, 그 다음에 뭐, 다른 친구들 인도, 또 저 혼자예요, 한국인은. 근데 유일하게 다른 수업에서 한국인 동기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랑 저 빼고는 졸업할 때까지 한국인은 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국적 비율이 왜 호주인이 많냐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역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호주 애들은 조금은 좀 올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나 신문 매체, 뭐 ABC, 뭐 공영방송 이런 거 되게 아직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학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보다는 호주 현지인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학과마다 미리 다르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뭐 가려고 하시려면 일단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뭐 편집, 영상, 디자인 이런 거 많이 안 배워요. 무조건 에세이와 그룹 프로젝트 발표예요. 저희 학과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천자, 3천자 글을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에세이에도 되게 다양한 글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에는 persuasive 뭐 에세이, 어떤 거는 reflective 에세이가 있는데 전 몰랐어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과제를 하려면 이게 뭔지를 다 알아봐야 되고 이해가 돼야지 시작할 수 있었는데, 호주 친구들은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만 못해요. 저만 항상.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학과를 들어가실 거면 호주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에세이 형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가고 싶은 학과라면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가장 꿀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생은 호주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룹 프로젝트 할 때 나랑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한두 번 빼고는 다 호주 친구들이랑 그룹 프로젝트를 했고 호주 과제가 7점 만점인데 호주 애들이랑 한 그룹 프로젝트 과제가 6점 아니면 항상 7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얘네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고가 아니라 저 한국 친구들이랑 아시안 친구들은 좀 자료조사를 되게 잘해요. 그럼 제가 자료조사 받고 그 친구들은 제가 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글을 써요. 그럼 걔네들은 마더텅이 잉글리시니까 글을 엄청나게 잘 쓰겠죠? 그럼 그 글빨과 자료빨이 모아서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는 굳이 한국인이나 아시안 친구들 안 찾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호주 친구들이 한 번씩 해봐라 라는 팁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전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멀리나 뭐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문법 교정, 그 다음에 뭐 문장력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서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았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호주는 대학교 부지가 다 크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 뭐 헬스 시설이나 수영장은 당연히 있는데 특히 큐티 가든스 포인트 수영장이 굉장히 컸어요. 이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박태환 선수가 저희 학교에서 전지훈련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수영장이 크구나 해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그냥 수영복만 있으면 그냥 다양하게 문화체험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무 중심의 학교이다 보니까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대기업, 그 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랑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인턴십 관련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턴십을 할 학년이 오면 진짜 호주 브리즈번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뭐 싱가폴, 그 다음에 멜버른에 있는 로레알 이런 유명한 브랜드랑 콜라보레이트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학생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혜택이 정말 많고 동아리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동아리 이런 활동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돈을 너무 벌고 싶은 거예요. 호주의 학생 장점은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양한 동아리도 너무 많고 그런 걸 참여 못했다는 게 아쉽고 특히 QUT는 K-pop 동아리가 좀 유명해요. 원래는 UQ K-pop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걔네들이랑 조금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저 외국인들도 케이팝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왜 뭐 하고 있지? 괜히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턴십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학과마다 달라요. 근데 바첼러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 미디어 전공은 일단 인턴십을 무조건 해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인턴십을 하게 되면 그 인턴십 과목을 듣는 학생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하나 주어져요. 그 인플레이스라는 웹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 대기업 뭐 로레알, 뭐 틱톡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호주에 좀 작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연예계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국인 ABC, 그 다음에 세븐뉴스 이런 데 당연히 있는데 전 이게 좀 국제학생의 조금 엄청 좀 높게 건너야 되는 허들 같다라고 느꼈던 게 여기 기업들도 영어를 가장 많이 봐요. 저도 여기 인턴십 할 때 총 4군데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면접을 본 건 한 두세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벤트 회사였고 하나는 마케팅 에이전시였고 하나는 어떤 그냥 개인 사업자의 F&B 마케팅을 좀 부탁하려는 분이셨어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정말 플루언시를 한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선 두 군데로 최종 연락을 받았는데 전 그때 좀 겁쟁이였어요. 내가 이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영어를 써가면서 클라이언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인턴이라고 해도 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그러면 경력을 조금 쌓고 이런 데는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냥 F&B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F&B 마케팅을 1년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 그 인턴십을 이어서. 근데 조금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좀 도전을 해볼 걸 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턴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당장이라도 연락이 안 올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넣으세요. 그냥 모든 데 넣고 기다리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고, 그냥 영어를 잘 못하든 잘하든 내가 잘하는 자기 PR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이제 학교 사이트를 보면 저희 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어디로 이제 커리어를 쌓는지에 대한 쭉 리스트가 나와요. 다 말씀드리기 너무 많지만 대부분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면 방송 계열 쪽, 아니면 뭐 마케팅 오피서, 아니면 마케팅 뭐 매니저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갈 순 있지만 지금 제가 저랑 똑같이 졸업한 친구들의 그 직장을 보면 에이전시 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케팅 에이전시. 그래서 특히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쪽으로는 가진 않고, 방송국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비자적인 부분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렵고, 갈 거면 호주의 다양한 마케팅 에이전시, 아니면 다양한 산업의 그냥 마케팅 오피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큐리티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세부 전공이 4개가 있는데요. 어드버타이징 있고, 저널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앤 퍼블릭 릴레이션십이 있고, 제가 전공한 디지털 미디어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이거를 할 거라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과정이 뭔지를 쭉 보세요. 그 다음에 과목까지 쭉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다 하면 선택하세요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할 거면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과 뭐 여유가 된다면 복수 전공까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생각보다 IT랑 조금 접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이 IT 기술을 접하게 되면 본인의 커리어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IT 쪽으로 부전공을 못하게 돼도 그 12과목의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12과목 중에 몇 과목은 IT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뜬금없겠지만 저의 MBTI는 ESFJ인데요. 그 중에 E가 진짜 80% 극 E였어요. 활발하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 호주를 갔는데, 이제 호주는 생각보다 되게 정적인 나라예요. 근데 저 같은 분이 호주 가셔서 처음엔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조금 참아보고 향수병도 좀 이겨보면 이제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유학생활이 힘들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본인한테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고, 호주라는 나라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호주로 가시는 분들에게 모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많은 걸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봐서 호주에서 시간을 될 때마다 여행 쪽으로 한 번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